맞은편은 차가 막히고요. 불박차 가는 쪽은 차가 없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황색 전멸등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자, 불박차 가는데요. 황색 전멸등. 맞은편 차들이 쭉 막혀 있고요. 교차로에도 차들이 들어 있습니다. 꽉 막혀 있어요. 지나가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저 차? 아니, 여기서요. 교차로 다 지나갔어요. 차가 막혀 있어요. 막혀서 가는데 교차로 거의 다 빠져나가는데 차가 아하, 이 차가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려고 그랬네요. 약도를 보겠습니다. 상대차가 어떻게 왔는지. 아,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군요. 안 보이죠? 나 이렇게 가는데. 에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 80대 20을 얘기했대요. 근데 상대쪽이 싫다고 그런대요. 결국 불박차 잘못이 20% 더 크다. 뭐 6대 4, 뭐 7대 3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나요? 우선 여기서 과실비를 얘기하기 전에 상대가 중앙선 넘어왔네요? 중앙선 넘어왔으니까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닌가요? 중앙선을 넘긴 했지만은 이것은 요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앙선 넘어서 맞은편 차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를 갖다 보호하는 게 중앙선 침범 사고 처벌하는 이유는 맞은편에 정상적으로 온 차에게 교통을 방해한 거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맞은편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중앙선도 없는 교차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황색 전멸등이에요. 이렇게 복잡할 때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오는 차들도 가끔은 있어요. 이번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고 조심해서 교차로 통행하지 못한 안전운전 불행으로 여겨집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차를 어떻게 예상해? 그래서 100대 0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잡해요. 복잡할 때 여러분들 윤리 가야 돼. 안 되면은 계속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 틈이 나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는데 이쪽 나올 때 조심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이쪽으로 너무 복잡하면 돌아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하는 차도 여기가 막혔으니까 차 없겠지 생각하지 말고요. 요 공간 여기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 그거는 안 되죠. 근데 요 공간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차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복잡하고 아리송한 곳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지났더라면 교차로 지날 때까지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100대 0이고 싶어요. 여기서 없잖아요. 없으면은 이제 괜찮지 안심하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피해? 마음은 100대 0이지만은 그러나 법원에서는 100대 0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교차로 지날 때는 그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까지는 혹시 빈틈으로 뒤쪽으로 돌아올 차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교차로 빠져나간 다음부터는 쭉 가도 되지만 왜? 그건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십시다. 제한속도 50입니다. 불박차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요.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쭉 가는데요. 아이쿠. 어디서 들어왔나요? 상대차가. 다시 여기서요. 내가 쭉 가는데 언제쯤 들어오나요? 이때쯤. 거리가 얼마쯤 돼 보입니까? 이분 빨리 발견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때. 저쪽 꺾으면서 바로 아주 반응 빨랐어요. 그러면서 급제동합니다. 2초가 걸릴까요? 여기 초가 나오는데요. 15초. 15초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2초가 채 안 걸리죠. 한 1.7초, 8초 될까요? 상대차가 꺾어 들어오면서 나도 가고 상대도 나 가고 상대 대각선 오고 상대차 발견했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 거리 한번 거리 얼마 될까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 한 10m? 이 횡단보도 또 10m? 그리고 거기 좀 더 가죠? 횡단보도에서 좀 더 가면서 얼마나 될까요?
부딪히는 데까지. 30m가 채 안 돼 보이죠? 한 20몇 m 돼 보이죠? 상대차가 들어올 때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대차로부터 나와 상대차 꺾을 때 상대차랑 나랑 한 40m 될까요? 30m는 좀 더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비보좌회전. 상대 측 보험사는 100대 빵. 불박차 보험사는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입니다. 불박차가 50보단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불박차는 직진하고요.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한 차랑 사고 납니다. 상대차는 비보 좌회전이에요.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쭉 가는데요. 아이쿠. 상대차가 꺾는 순간에 여기서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은 자, 여기서 상대차 꺾을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2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을 주장하고요. 상대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합니다. 비보좌회전은 80대 20이야. 이 파란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항상 비보좌일 때는 옛날에는 신호위반일 때는 100대 빵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신호위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전운전 불행이잖아. 그래서 80대 2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대차가 꺾고 들어올 때 두 차의 간격이 글쎄요. 30m는 좀 더 돼 보이고요. 한 40m 될까요?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의견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불박차가 뻥 뚫렸어요. 뻥 뚫린 곳을 가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여기서 불박차는 여기에 비보좌회전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반면에 잘 안 보이죠. 쭉 가는데 여기서 빨랐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피하면서 혹자는 제한속도 50을 지켰으면 제한속도 50일 때 정지거리가 한 22, 23, 그 정도 멈출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좀 더 돼 보이네요? 하면서 불박차한테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불박차 입장에서 내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피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 입장 상대가 갑자기 불박차 입장은 상대차가 갑자기 신호에 달려오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도 100대 0 의견이고요. 여러분들도 100대 0 의견이십니다. 근데 이 사고 상대차 영상에 있습니다. 보시죠. 상대차 영상인데요. 상대차 영상에서 바라본 불박차는 어떨까요? 좌회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어서 본 듯 하지 않으세요? 어제 보신 영상입니다. 어제 상대편 운전자께서 질문하셨었어요. 상대차가 속도가 빨라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를 못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올려주셨었어요. 이번 사고 제가 100%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비보 좌회전 사고처럼 80대 20인가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50m 전에 상대차가 보일 때 꺾으면은 사고 날 가능성 80%는 사고 납니다. 상대차가 30m 거리에서 들어올 때 꺾으면은 거의 100% 사고 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꺾는 순간 저 차가 여기 횡단보도 조금 전에서 좀 전에서 들어오죠? 간격 한 40m 될까요? 30m는 무조건 사고 나요. 못 피해요. 50m면은 80%는 사고 납니다. 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3초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기서 달려오는 차는 3초에 시속 60으로 벌써 나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죠.
2번 사고. 아, 100대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차, 직진차가 상당한 과속이라면 100대 빵 안 될 수도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상대 측에서 직진차 쪽에서 영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차가 없을 때 해야 됩니다.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차가 멀리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들이 제한속도를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제한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는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내가 충분히, 좌회전 천천히 돌아요? 빨리 못 돌아요? 내가 돌아서 나가는데 최소한 3초 걸립니다. 3초 안에 내가 빠져나가려면 상대차가 적어도 70m 이상 거리에 있을 때, 그거보다는 100m가 제일 안전하죠. 어제는 좌회전한 쪽에서, 오늘은 직진한 쪽에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직진차가 다소 빨라 보이지만은, 그러나 100대 빵 의견입니다. 보험사는 100대 빵 안 하겠지만, 이런 사고는요, 경찰에 접수 안 하고 그냥 쿨하게 100대 빵으로 인정해서 벌점, 범칙금 없이 끝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100대 빵이나 100대 빵 아니나 자차 보험 가입돼 있으면 똑같잖아요. 실질적인 차이가 없잖아요.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할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갑니다. 여기서요. 좌회전할 거예요. 다시.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그러다 사고 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좌회전 들어가는데, 아이쿠, 쾅. 하하,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보험사 이 파란 책에 의하면 80대 20입니다.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다. 그래서 100대 0이었었는데 지금은 2010년 8월 이후로는 신호위반이 빠졌어요. 신호위반 아니니까 조심해서 좌회전하지 못한 거 안전운전 불행이다. 따라서 80대 20이다. 보험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회전한 불박차는 80대 20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직진한 쪽에서는 갑자기 좌회전 들어오면 저를 어떻게 피해? 근데 여기서요. 깜빡이 켜나요? 깜빡이 소리 들리나요? 불박차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한번 깜빡이 소리가 명확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침 2차 직진차 영상이 있어요. 직진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과연 언제 어떻게 좌회전 들어오는지요. 상대차 영상 가겠습니다. 저 앞에 좌회전 하나 들어갔고요. 지금 빵 하면서 어이쿠, 저 차가 언제 들어오나요? 한 대 들어간 건 아까 들어갔습니다. 예, 요거는 뭐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죠. 자, 가는데 깜빡이 킨 것 같네요. 네, 깜빡이 켰는데 아까 오디오에서 잘 안 들렸지만 깜빡이는 보입니다. 근데 깜빡이 보이지만 또 저 큰 불, 라이트 불빛에 저 반짝반짝하면은 저게 좀 밤에 잘 안 보이는 수도 있어요.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불박차는 내 신호에 가는데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 차가 들어올 때 여기서 거리 요거 10m, 횡단보도 또 10m. 요 차가 한 30은 좀 더 돼 보이고 40m 될까요? 지금 15초라고 돼 있는데요. 사고 난데 2초가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하나, 둘. 제한속도 50. 불박차 조금 빨라 보입니다. 한 60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100대 0일까요? 아니면 불박차가 속도가 빨랐으니까 불박차에도 잘못 있을까요? 불박차 가고 상대차 오고 점점 더 가까워지죠. 시속 50으로 가더라도 2초 만에 멈출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정지거리는 겨우 된다 손 치더라도
근데 녹색 시내 가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차를 보고 급제동해서 그게 쉽지 않죠. 저 앞에 서 있는 차를 장애물이 앞에 있는 걸 보고서 브레이크 잡는 것 같다고요. 가다 예상치 못해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과 그건 다르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지거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저는 불박차가 속도가 좀 다소 빨랐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들어온 비보호 좌회전차 100%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투표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도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100%였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해야 됩니다. 이 차처럼요. 자, 지금 저기서요. 저 좌회전에 들어가는 차 있죠? 네, 여기요. 요 차. 이 차처럼 나랑 거리가 한 100몇십 미터 되잖아요. 최소한 한 100m 정도 있을 때 들어가는 건 그럼 충분히 갈 수 있죠. 저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안 되죠. 맞은편에서 저 차랑 나랑 거리가 50m다. 50m면요. 상대차가 직진차 오죠? 이 차도 이렇게 오죠? 아이고.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50m 안 돼 보여요. 한 40여 m 될까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 거의 100%죠. 운이 져서 겨우 팍 피하다가 겨우 다른 데 어디 부딪히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해야 됩니다. 차가 멀리 있을 때 해야 됩니다. 70m 앞에 차가 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위험합니다. 나도 가잖아요. 여기서 가잖아요. 상대도 오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3초에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데까지 꺾기 시작해서 자 갑니다. 1, 2 아직까지 더 가야 돼요. 3초에 못 빠져나가요. 3초 동안에 직진한 차는 나한테 코앞으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직진차 없을 때, 차가 멀리 있을 때, 그때 안전할 때 좌회전하십시오. 저 앞에 노란 버스가 가요. 어린이 통학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멈출 거예요. 멈추고서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죠? 뭐가 나타났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쭉 가다가 저 앞에 버스가 이제 멈출 거예요. 과속방지턱 넘어서 멈췄는데 가서 쿵! 이런.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일어나시는데요. 전동 킥보드 여기에서 쑥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더니 가면서 앞에 버스는 멈추고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요. 그리고 멈추는데 쾅!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앞에 버스에도 잘못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동 킥보드 100% 잘못입니까? 버스가 멈추려고 그러면 비상등 켜주지. 저 갑자기 멈춘 거 아닌가? 버스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아니다. 저거는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100% 버스에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입니다. 앞에 버스가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으면 그럴 때는 버스에 잘못이 있죠. 근데 지금은 속도가 버스가 빠르지 않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가요. 속도 빠르지 않고요. 과속방지턱 설렁 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 들어오고요. 그러고서 하나, 둘, 네. 3초는 조금 안 되더라도요. 브레이크 등 들어올 때부터 브레이크 등이 이때 들어와요. 그리고 1, 2, 앞을 잘 봤으면 전동 킥보드가 버스랑 부딪히지 않았겠죠? 앞을 잘 봤으면. 그리고 앞차의 안정거리 유지했으면. 전동 킥보드 100%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버스가 멈출 때, 근데 버스가 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뭔가가 다른 게 있어서 멈췄으면은 그때는 비상등 안 켜주죠.
어린이를 내려줄 것 같으면은 불 킵니다. 정지, 스톱 옆으로 튀어나오면서요. 여기서 비상등 켜고요. 여기 빨간 거, 노란 거 같이 켜주죠. 근데 이 차가 누굴 내려주고 태워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다가 앞에 차가 누가 들어와서 또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 그냥 브레이크 슬 잡는 거죠. 앞차가 비상등 켜주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고요. 앞을 잘 봐야 됩니다.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아서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있어요. 이건 또 이거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양쪽에 주차된 차들도 있고요. 이런 곳에서 속도 줄여야 되죠. 네, 빠르지 않게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쭉 가고 네,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신경 쓰면서 좀 더 속도를 더 줄이시네요.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뭐죠? 의료용 휠체어. 아, 네. 휠체어네요. 전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가. 아이고. 네. 저분이 불박차 운전자는 저 휠체어를 보셨어요. 보시고요. 옳지. 저쪽에 차 오지. 요 차 지나가면은 전동 휠체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위험해. 그러니까 내가 중앙선 좀 살짝 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속도를 줄이셨어요. 속도를 좀 줄이시면서 옳지. 택시 지나가면은 요렇게 이쪽으로 좀 틀어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요. 택시 지나가면 내가 요 중앙선 물고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택시가 지나가자마자 어이구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이분께서요. 여기서 오는 차, 택시가 지나가면 건너가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 여기 중앙선인데 여기 넘어갈까? 그러진 않겠지? 만일 불박차 운전자가 계속 서 있을까 생각하고 그냥 갔더라면 사고 났겠죠. 이분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가끔 다니는 길인데 왕복 2차로 도로고요. 불법차 차 때문에 항상 조심합니다. 그날 저 멀리 전동 휠체어가 있는 것을 봤어요. 혹시 하는 마음에 미리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요.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며 중앙선을 넘어서 휠체어 피해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했던 전동 휠체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건너려고 하네요. 아이고,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어이없기도 하고 아무튼 설마가 사람 살렸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공간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기서 택시가 오지만은 그러나 이 공간 여기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조심하기 위해서 저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나올 건 생각 못 하셨어요? 그래 내가 좀 이따 천천히 좀 피해가자 하는데 이때 들어옵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일 사고 났다면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가 68%, 전동 휠체어가 더 잘못했다가 32%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랑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만일 사고 났으면 자동차 잘못이 7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차 대 차 사고가 아니에요. 전동 휠체어는 발이죠, 발. 바퀴가 달렸지만 바퀴 달린 것 중에서 차가 아닌 게 휠체어, 유모차. 그런 건 차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다리고 그리고 아기들의 발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예요. 여기서 사람이 건너다가 무단횡단 사고 났으면 무단횡단자 잘못 한 20 내지 30까지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번 사고도 만약에 사고 났으면 70대 3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쪽 보고 있다 갑자기 들어오는 거 어떻게 피해? 그러나 저기 사람이 왜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아까부터 서 있다는 것은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차도에 어떤 사람이 내려 있어요. 내려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으면 건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서 계속해서 차도에 사람이 내려서 있으면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으면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건널 가능성이 있죠. 횡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지나기 전에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그리고
혹시에 대비해서 잠깐 멈추면서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라 치자고요. 여기 있던 사람이 툭 건널 수 있어요. 계속 서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해주고 그리고 나랑 눈 마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지나가야 됩니다. 만일 이곳이 스쿨존이었다면 스쿨존에서 애들이 여기 서 있었어요. 저기 애들 가만히 서 있는구나. 저쪽 바라보고 있구나. 가는데 들어왔으면은 그게 바로 민식이법이죠. 차도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차도에 휠체어가 서 있을 때,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가 서 있을 때 그때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빵 멈추면서 빵 눈 마주치고 안전할 때 지나가십시오.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됩니다. 설마 횡단하겠어? 설마가 현실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대기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신호대기. 신호 떨어졌어요. 좌회전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좌회전. 천천히. 뭐야? 뭐야? 아이고. 뭐였어요? 나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네. 이거요. 이거 보면서 걸어오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아니, 횡단보도 빨간불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 빨간불인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스마트폰 보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에 정신 빠져갖고요. 차 없네? 그럼 그냥 오는 거예요. 신호등 안 보고. 만일 사고 났으면 몇 대 몇일까요? 제가 50대 50 정도로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빨간불에 무단횡단인데요? 빨간불에 무단횡단은 60%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무단횡단 60% 아닌가요? 그건 자동차 속도가 있을 때죠. 지금은 무단횡단 뛰어온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오고 있었고요.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앞만 봤으면은 저쪽은 A필러의 관계도 없죠. 보이죠? 보이면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빵빵빵. 아주 크게 빵빵빵이 아니고 조심조심 빵빵빵. 왜? 나는 지나가도 좀 뒤에 차에 혹시 사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보면서 차도 보행 매우 위험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신호 빨간불인데 저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님, 신호위반에 앞을 안 보고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도 무단횡단자 과실이 50%밖에 안 나오네요.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답이 없겠습니다. 예전엔 저도 운전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한 변호사님의 방송을 본 후 정말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평소 바뀐 운전 습관은 안전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방어운전이 두 번째입니다. 법규 이제는 아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 한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한문철TV 시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은 혼을 담은 코너링입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 도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전동 킥보드 가다가 버스 부딪힌 거예요. 노란 버스 부딪힌 거. 그리고 전동 휠체어 보고 멈추신 거. 이분이 올려주셨어요. 이분이 앞에 2개의 영상 올려주셨고요. 이번에 또 오랜만에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은 운전 습관이 안전운전이 방어운전이 몸에 배이신 분이세요. 다른 분들은 여기서요. 무단횡단하면 빵 하면서 그냥 갈 수 있어요. 저 천천히 걸어오네. 저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하면서 여기서 쭉 가면서 쭉 달력받아갖고 빵 해주고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려 차원에서 조심하세요. 빵빵 되돌아가세요. 빵빵 하니까 상대가 놀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여유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시야를 넓게 보십시다. 그리고 빵빵도 너무 센 빵빵이 아니라 빵빵.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몸에 배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